오늘 분석해볼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요, 시작부터 거의 믿기 힘든 숫자 하나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IT 플랫폼 기업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약 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바이오 제조업체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수치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보통 제업적 평균이 10%가 채 안 되고 잘 나가는 제약사들도 20%를 넘기기 힘든데 50%라니? 이건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체어젠이라는 기업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놀라운 수익성의 비밀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미래 가능성,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까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과연 케어젠은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초우량 화장품 및 필러 회사일까? 아니면 이 모든 판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혁신 신약 개발사일까? 그 진짜 정체성을 한번 찾아가 보죠. 우선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케어젠의 핵심 기술은 딱 하나예요. 생체 모방 펩타이드. 생체 모방 펩타이드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말이 좀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속 단백질의 핵심 기능만 쏙 빼서 짧게 만든 일종의 미니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미니 단백질? 네, 이걸 개발해서 특허를 낸 다음에 화장품에도 넣고 필러에도 넣고 요즘엔 먹는 건강기능식품, 나아가서는 치료제까지 만드는 거죠. 하나의 원천 기술로 여러 제품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 같은 느낌이네요. 그럼 그 놀라운 이익률을 만들어내는 주력 사업들은 뭔가요? 매출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나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전문 테라피,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필러 같은 제품들이에요. 전체 매출의 한 65% 이상이 여기서 나오죠. 아, 필러가 핵심이군요. 네, 그 다음이 더마힐이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슈티컬이 한 15%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무섭게 성장하는 분야가 건강기능식품인데 프로지스테롤 같은 제품을 앞세워서 매출 비중이 15%까지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필러는 보통 얼굴에 볼륨을 채워주는 걸로 아는데 케어젠의 필러는 좀 특별한 게 있나요? 특히 유명한 제품이 헤어필러라고 들었습니다. 헤어필러요. 머리에 맞는 필러라는 건가요? 굉장히 생소한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케어젠의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필러가 단순히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물리적인 역할만 한다면 케어젠의 필러는 그 안에 펩타이드를 넣어서요. 피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생물학적인 기능까지 해요. 일종의 기능성 필러인 셈이죠. 아,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재생을 유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닥터CYJ 헤어필러는 정말 독보적인 제품이에요. 두피에 직접 주사해서 모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탈모를 완화하는 개념인데 사실상 시장에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는 케어젠이 완전히 사로 개척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새로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군요. 건강기능식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쪽 포지셔닝은 더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혈당 조절 기능성 원료인 프로지스테롤을 보면 한쪽에는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아주 비싸고 효과가 강력한 전문 의약품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효과가 미미한 일반 건기식들 있잖아요. 네네. 양극단에 있죠. 케어젠은 바로 그 중간, 약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식품이라는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이런 독특한 포지셔닝 덕분에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핵심 사업들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경쟁이 덜한 니치 마켓을 창출해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매출의 98%가 해외 130여 개국에서 나온다고 하니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글로벌 사업 구조도 갖췄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케어젠을 독보적인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수익 글로벌 니치마켓 리더라고 평가합니다. 600개가 넘는 펩타이드 특허 자체가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기술적 해자, 즉 모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돈 버는 사업들은 정말 탄탄해 보이네요. 그런데 솔직히 투자자들이나 시장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뛰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게임 체인저, 즉 미래 성장 동력은 대체 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두 개의 거대한 미래 성장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요. 하나는 앞서 말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의 본격적인 확장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의약품 파이프라인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라인업 확장부터 살펴보죠. 어떤 제품들이 준비되고 있나요? 가장 주목받는 건 코글루타이드입니다. 요즘 비만 시장을 뒤흔든 위고비나 오젬픽의 핵심 성분이 바로 GLP-1 계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로의 두사가 아니라 먹는 알약 형태로 그것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최근 임상 결과가 아주 놀라웠는데 12주 만에 체중이 10% 넘게 빠지면서도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소위 바디 리컴포지션 효과를 입증했어요. 잠깐만요. 체지방만 빼고 근육은 늘려준다니? 이건 정말 꿈의 다이어트 식품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미국 FDA의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즉 NDI 신청을 완료해서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야, 또 다른 건 없나요? 또 다른 기대주는 마이오키입니다. 이건 근감소증,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제품이에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품이죠. 이건 역시 이미 미국 FDA NDI 승인을 받았고 레바논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이 가능한 건기식으로 등록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기식 라인업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운명을 바꿀 의약품 파이프라인은 뭔가요? 바로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 CGP-5입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기존 표준 치료법은 한 달에 한 번씩 안구에 직접 주사 바늘을 찔러 약을 투여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눈에 직접 주사를 맞는다고요? 네, 환자들의 고통과 공포가 엄청났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케어제는 이 치료제를 눈에 넣는 안약, 점안액 형태로 개발하고 있어요. 와,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좀 더 편한 약이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 FDI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 11월 말이면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 시장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만약 그게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계속 늘어나고 최근에는 중국이랑 수천억 원짜리 대규모 원료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들었는데 생산 능력은 충분한가요? 공장을 계속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케어젠의 또 다른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최근 중국 이시진 제약그룹과 5년간 무려 5,570억 원 규모의 원료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5,570억이요? 네. 이것만 해도 현재 화성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꽉 채우거나 넘어서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을 바꾼다니요? 우리 펩타이드 기술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브랜드 제품만 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제약사나 유통사가 원하는 펩타이드 원료를 주문 제작해서 대량으로 팔자는 거죠. 아, 마치 TSMC가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것처럼 케어젠이 펩타이드계의 TSMC가 해겠다는 이른바 펩타이드 파운드리로의 전환을 선언한 셈입니다. 와, 펩타이드 파운드리. 그 비율을 들으니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미래 성장 스토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정성이죠. 이렇게 꿈이 큰 기업일수록 재무 상태나 잠재적 리스크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재무 안정성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교과서 수준이에요. 부채 비율이 8%대에 유동 비율은 1000%가 넘어요. 1000%요? 네, 사실상 빚 없이 장사하는 무차입 경영에 가깝습니다. 곳간에 현금과 이익잉여금이 가득 쌓여 있어서 재무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무는 정말 철옹성이네요. 하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을 순 없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실적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다는 점이에요.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건 강달러 때문에 해외 파트너사들이 주문을 잠시 늦춘 영향으로 분석돼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성장 둔화의 신호인지는 4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오히려 각각 25%씩 눌렀다는 자료도 봤습니다. 이건 돈이 제때 안 들어오고 물건은 창고에 쌓이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운전자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개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표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과거에 공시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아마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리스크일 겁니다.
과거에 대규모 공급 계약의 금액이 나중에 변경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꽤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발표한 수천억 원짜리 중국 계약도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야. 이걸 믿어도 되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케어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이제 거의 없지만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거죠. 따라서 앞으로 공시된 계약들이 실제 매출로 꾸준히 찍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자체의 특성도 있댔네요. 최대 주주 지분이 73%가 넘어서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은 품절주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가능성, 즉 오버행 리스크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변동성 리스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들을 명확히 짚어주시니 그림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달 사이에 페루, 태국, 중국 등에서 대규모 계약을 연달아 터뜨리고 인도 시장 진출이나 황반 변성 치료제 임상 같은 굵직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 기업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수익성과 철옹성 같은 재무 안정성. 둘째, 화장품에서 신약까지 무한히 뻗어나가는 모방 불가능한 펩타이드 플랫폼의 확장성. 셋째, 코글루타이드와 마이오키라는 확실한 단기 성장 동력. 네. 넷째, 성공 시 기업 가치를 완전히 레벨업시킬 점원형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게임 체인저의 잠재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성향 3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주주 친화 정책까지.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케어젠은 안정적인 화장품 필러 회사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혁신 신약 개발사라는 거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2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은 케어젠의 기술력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그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약속과 청사진을 과연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실행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대규모 계약들이 단순한 공시에 그치지 않고 분기 실적의 실제 숫자로 찍히며 꾸준히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 될 겁니다.